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까 복습할 때 늦게 오셔도 하고 오늘 좀 5분 길게 했는데 많아가지고 항상 좀 먼저 오시면 기억을 좀 더듬고 아는 거 한번 반복해서 자, 그럼 오늘 이어서 이제 취득세 납세 의무자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자 116쪽에 보시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 범위 나왔죠. 예, 거기서 납세 의무자 두 가지 더 하고 갑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상속 개시 후 뭐라고요? 재분할. 찾았어요? 예, 내용이 이겁니다. 자, 글자 그대로 뭐요? 상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상속받은 사람 앞으로 정상적으로 뭐 했어? 등기까지 했어요. 등기.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지분을 조금 받으니까 불만이야.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이 적게 받은 사람한테 지분 좀 넘겨줬어. 그거 뭐라 별도로 세금 내라고 건 중요. 그 얘기예요. 첫 번째 뭐 받았는데? 그래서 이거죠. 상속분이 확정돼서 뭐가 됐어요? 등기가 됐다. 여기까지. 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누구 앞으로? 상속받은 사람 앞으로 뭐를 했어요? 등기했어요. 그죠?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이제 자, 그리고 나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공동 상속받았는데 그 중에서 모여갖고 협의를 해요. 판결이 아니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지분 조금 받은 사람한테 지분을 많이 받은 사람이 뭐 했어요? 일부를 좀 줬어요. 그래서 상속분이 감소한 자로부터 뭐 받은 거 공동 상속인이 협의를 해서 재분할이 뭐죠? 다시 또 나눠준다. 이런 경우는 당초 상속분이 무한 자, 감소한 자로부터 지분이 무한 자는 증가한 자는 뭐 받은 걸로 본다? 증여받은 걸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첫째, 둘째, 셋째 앞으로 다 뭐 했어요? 등기가 됐네. 근데 셋째가 너무 조금 받으니까 인상 써. 그래서 첫째가 어떻게 해? 지분 좀 넘겨줬죠? 그럼 넘겨줬으면 셋째는 그 지분이 뭐 했어요? 증가됐잖아. 그럼 증가됐다는 얘기는 감소된 형한테 뭐 받았다? 증여받았다. 왜? 형은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 아, 살은 사람 재산 받으면 뭐고 공짜로 받으면 증여. 죽은 사람 재산 받으면 상속이잖아요. 그럼 뭐가 됐으면? 상속 등기가 됐으면 첫째, 둘째, 셋째 앞에 이제 재산으로 옮겨갔죠. 예, 그리고 나서 지분 변동은 뭐 별도로보다 증여. 다만 셋째가요 인상 쓰니까 형이 알아서 줄게 그래놓고 안 줘. 열받죠. 그래서 소송을 했어. 소송. 형이 준다고 그래가 안 줬어요. 법원에 소송해서 법원에 뭘로 받았어요? 판결 등을 받아가지고 법원에서 야 첫째 너 많이 받았으니까 셋째한테 얼마를 줘? 이렇게 해서 법원에 판결로 이전하는 건 증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협의야. 합의에 의해서. 이해가세요? 예, 그런 경우는 뭐다? 증여로 본다. 근데 이런 걸로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서 이전하는 건 뭐가 아니다? 증여가 아니다. 그럼 뭐냐? 그냥 상속으로 끝난다. 자, 그럼 또 하나. 이번에는 신탁재산의 지위 이전 그랬죠? 여러분 신탁재산이 뭐예요? 여러분 집에 돈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니까 은행에 뭐예요? 예금하면 관리도 해주면서 이자 수익도 올려주잖아요. 그게 신탁재산이잖아. 부동산은. 그럼 여러분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겼어요. 그럼 매달 뭐 받아? 이익 받아야 되겠죠? 이익 받을 권리. 그래서 여기 신탁법의 무슨 재산?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뭐한다? 이전. 여러분 재산을 맡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위탁자. 재산을 맡겼어요. 그럼 얘는 맡겼으니까 회사로부터 이제 매달 뭐 받아? 이익금 받고 만기가 되면 부동산 받아야죠. 이런 권리를 뭐라고 그래? 지위. 지위는 권리예요. 이 사람 맡겼어요. 여기 보세요. 이 얘기잖아. 자, 신탁재산은 맡긴 사람 위탁자 신탁 회사가 있어요. 그럼 얘 부동산을 요렇게 부동산을 옮겨갔잖아요. 재산관리 맡겼죠. 그러면 매달 회사로부터 뭐 받아? 수익을 받을 거 아니야. 그리고 약속된 날짜 10년이면 10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 재산 만기에 다시 되돌려 받아야죠.
이런 권리를 뭐라고 한다? 지위 권리. 얘는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 재산을 맡겼으니까. 이런 권리를 이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뭐 했어요? 이 권리를 이전해줬다 이 얘기야. 그럼 예를 들어 아들한테 뭐라 그래? 위탁자는 야 아들아, 내가 신탁재산 맡겨놓은 거, 아버지가 맡겨놓은 거, 내가 매달 수익 받던 거 내가 안 받고 너 다음 달부터 네가 받아. 네? 그리고 약속된 날짜 10년이 되면 부동산 네가 받아. 이렇게 권리를 이전해줘서 여기로. 그럼 얘를 뭐라 그래? 새로운 위탁자라고 그래. 얘를.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 재산을 얘로부터 뭐 받은 거, 증여든 매매든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재산을 맡겨놓고 그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옮겨줬으면 얘는 이 재산을 뭐한 걸로 이 사람한테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여기 자, 신탁재산 위탁자가 이전되면 새로운 누구?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그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 이해가, 요거는 그냥 이해가 벌써,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신탁법에 재산 맡겼어요. 그리고 권리 있죠? 그거를 우리 아들한테 넘겨줬어. 그럼 우리 아들은 그 신탁재산을 뭐 한 걸로 봐라.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이 얘기고, 요게 헷갈리는데, 요거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봐요. 상속개시 협의분할에서 재분할하는 경우 그랬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재산이 조금밖에 안 돼. 얼마? 100억. 나이는 100세. 가실 때가 됐어. 우리는 오늘 사악해집니다. 내년부터는 좀 마음을 곱게 먹지만 오늘 연말이니까 올해까지는 그냥 막 가도 돼. 그래서 얘가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고 가실 때가 됐죠? 그런데 이 갑한테는 자식이 3명 있어요. 3명. 네?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시면 민법에는 얘 지분이 어때? 똑같아. 민법에는 얘 3분의 1, 얘도 3분의 1, 얘도 3분의 1이야. 이해가세요? 그런데 그건 법대로 갔을 때고 이 사람 재산은 누구 마음이야? 이 사람 마음이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얘 재산은 얘가 죽기 전에 뭐 작성했으면 그렇지. 유언장 작성해서 그대로 가는 거야. 얘 마음이니까. 그래서 얘들은 3분의 1씩 33억 정도는 받을 거라고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셨다? 근데 변호사가 뭐 들고 와? 007 가방에 뭐? 유언장 가지고 왔어. 봤더니 첫째는 50% 줬네. 아니 노인네들이 왜 그런지 몰라. 난 둘째거든요 집에서 진짜로. 근데 모든 거 얘기할 때 꼭 첫째한테만 집중되더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우리 아버님 우리 형님은 뭐 신경도 안 써. 근데 나는 늘 신경 써요. 그러니까 하던 사람이 안 하면 섭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 형은 안 해. 그래서 어쩌다 한 번 하면 굉장히 감동하신다. 야 이런 말이 안 돼. 자, 좋아요. 둘째 30% 받았어. 셋째가 20%. 원래 법대로 가면 똑같아야 되죠. 그럼 얘가 불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셋째 입장에서 뭐야 이거 짜증나는 거야. 인상을 빡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 첫째가 얘 앞으로 지금 다 뭐 했어요? 이제 등기했어요. 그럼 얘 재산들이 됐죠? 그런데 첫째가 누구한테? 셋째한테 지분의 10%를 넘겨줬어요. 이렇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는 지분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당초 지분이. 감소해서 몇 프로가 됐어요? 얘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몇 프로? 10% 증가했으니까 30%가 됐죠? 그럼 얘는 10%를 뭐 받았다? 얘한테 받았잖아. 아, 첫째 안 죽었잖아. 아, 살아있는 사람 공짜로 받은 거니까 뭐야 그거? 중요하다. 이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여기 당초 지분보다 무한 자는 얘죠. 얘. 당초 지분보다 무한 자는 증가한 자는 지분이 무한 자, 감소한 자로부터 뭐 받았다? 이거 이해 갑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됐어요? 예. 자, 다음 이제 납세입니다. 또 갑니다. 이번에는 117쪽에 보시면 취득세 납세 의무 범위,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지막 117쪽에 보시면 여러분 117쪽에 있어요. 찾았어요? 거기 보시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부소 시설물 등을 조성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농사짓던 농지가 있는데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을 했어. 지목이 바뀌었죠? 전답이었었는데 뭘로 바뀌었어요? 예? 대지로 바뀌었잖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지목 변경 공사가 끝났죠? 거기에다가 뭐를 정원을 꾸미거나 조형물 같은 거 있죠? 정원에 보면 뭐 분수대 같은 거 이런 게 설치할 수도 있지. 이런 시설물을 조성하거나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취득세 내야 돼요. 예? 땅 위에다가 분수대 설치하거나 조형물 같은 거 조각 같은 거 쓰고 그러면 그거 취득세 내야 된다니까? 그런데 누가 내느냐 이거지 지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 가지예요.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 누가 취득세 내느냐 이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땅의 땅 소유자가, 여기 보세요. 이 얘기예요. 이런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자기 땅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다가 정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벌다 설치했다. 그럼 비용은 누가 내? 이 비용은 누가? 땅 소유자가 내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은 지목 변경으로 보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그래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면 땅만 가지고 있으니까 토지 누가? 소유자가 보내라. 취득세 내라.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보세요. 여러분이 이 토지가 지금 뭘로 대지로 바뀌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갑이 소유하고 있어 땅을. 그런데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갑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야, 너 이 땅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왜 가지고 있어? 그냥 심심해서.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대. 그럼 얘가 뭐라고 그래? 그럼 내가 여기다가 건물 지어서 상가 건물 같은 거 지어가지고 사업해도 돼? 대신 땅 사용료 줄게. 그럴 수 있죠. 그게 지상권이야.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 소유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내가 땅을 살 수도 있다. 그죠? 일단은 살 때까지 뭐 주고? 치료, 땅 사용료 줄 테니까. 그래서 얘가 그렇게 해. 그래서 얘가 건물을 지었다니까. 건물을 건축해요. 건물을 지으면서 나중에 얘는 뭐 살 거야 이제 생각이. 땅을 살 생각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정원도 멋있게 꾸미고 조형물을 설치했다 이거지. 이 비용은 누가 내느냐? 건물을 지으면서 한 거죠. 공사원가야. 건물 공사원가. 그래서 결론은 뭐? 건축물이 뭐? 있는 토지는 누가?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내라. 토지 위에 건물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가 취득세 내고, 건물을 건축 지으면서 뭐 한 거 들어간 비용 있죠? 그건 누가 내라? 건축물 소유자가 내라. 이때 취득세가 달라.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 취득. 그리고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건축물 소유자한테 부과할 때는 뭘로? 원시 취득. 건물 원가로 들어간다 이거지. 세율이 틀려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 조형물 같은 거 설치하는데 건물이 없네? 그럼 토지 소유자가 내고. 예? 건물을 지으면서 들어간 건 누가? 건축물 소유자. 그래서 여러분 저기 117쪽에 내면 13번 있죠?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택지 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거 줄 쳐요. 택지 공사가 준공된 토지 줄 쳤죠? 거기 세 번째 줄. 조성 설치하는 경우. 조성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줄 쳤어요? 예. 그런 경우는 다섯 번째 줄.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건축물이 있다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내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다섯 번째 줄 중간에 다만 거기 건축물 건축하면서 줄 쳐요. 건축물을 뭐? 건축하면서 그 밑에 줄 조성 설치하는 경우 줄 쳤어요. 그리고 끝에 건축물 누가? 취득자 줄 쳐요. 핵심이 딱 나오죠.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땅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조형물 설치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취득세 내.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누가? 건축원가,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내야 된다. 근데 이거 간주취득, 이거 원시취득은 물어보지 않을 거야. 이건 엄청 난이도 세게 갔을 때 얘기야. 우리는 이것만 이해하시면 누가 취득세를 내느냐? 납세 의무자. 토지만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이 있으면 건축물 소유자가 내라. 됐습니까? 그거야, 그거. 자, 이번에는 과점주주 봅니다.
여러분 과점주주라고 그랬죠? 과점주주는요, 요거 117쪽인가요? 117쪽 있죠? 예? 맞나? 과점주주. 자, 115페이지 과점주주 있죠? 자, 여기 보세요. 뜻이. 과점주주의 뜻이 뭐냐 이거지. 여러분, 과점주주에 대한 뜻은 이겁니다. 자, 보세요. 증권거래소의 상장이 안 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라. 왜? 상장 안 된 회사의 주식은 저평가됐으니까 가격이 싸지요. 그 외국 사람들이 돈 들어가지고 이거 다 살 거 아니야. 그래서 몇 프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어요. 상장 회사가 아니라 상장이 안 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는데 누구로부터 취득했느냐 이거죠. 주주로부터 취득하거나 우리 사주라고 해서 사원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걸 취득하거나 회사를 설립하고 두 번째부터 뭐라고 그래? 증자라고 그래. 예? 여러분 회사를 제일 처음에 주식이 뭐예요? 주식이? 뭐 종이 쪽지잖아. 예? 회사 설립하면서 주식 우리 회사에 투자한 사람부터. 그래서 돈 투자하면 영수증 주잖아. 그게 주식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자, 그래서 주주나 사원이나 증자는 뭐냐? 회사 설립하고 나서 두 번째부터 주식 발행하면 돈 들어오니까 자본금이 늘어난다. 그래서 증자라고 그래. 자, 이렇게 해서 주식을 취득하라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여기서 빠진 게 뭐냐? 회사를 제일 처음에 뭐 할 때? 설립하면서 주식 취득한 건 취득세 안 내. 예, 과세 안 해요. 이렇게 기존에 있던 주주로부터 취득하거나 누구 사원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증자를 해서 취득해서 총주식 있죠? 회사가 발행한 총주식의 몇 프로? 50%를 뭐하면 초과하면 과점주주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점주주 이렇게 나오면 이걸 다 충족한 걸로 보는 거야. 몇 프로? 50% 초과 안 했으면 과점주주라고? 안 해. 과점주주 그러면 50% 초과했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취득하면 비율만큼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뭐한 걸로 보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간주취득이야. 뭘 취득했지만 주식을 취득했지만 취득세 과세 대상에 아까 그랬잖아요. 뭐 육해공 타고 부산에 가서 뭐 자연산 양식이 아닌 자연산 광어회로 입에 넣자. 거기에 주식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주식은 취득세 안 내. 그런데 여기는 주식 취득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취득했어도 비율만큼 뭐 취득한 걸로?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간주취득이에요.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취득세를 내는데 이때 최초로 무슨 주주? 과점주주 50%를 뭐 했으면 초과했다. 그럼 취득세 내라. 60% 취득했다. 그럼 60%만큼 취득세 내는 거예요. 55% 취득했으면 과점주주죠? 55% 최초로 주주가 됐으면 전체 지분이에요. 전체 지분에 대해서 뭐 내라? 취득세 내는데 하나 예외가 있어요. 요때 회사를 제일 처음에 뭐 할 때? 설립하면서 주식을 취득해서 몇 프로 초과했어도 50% 초과했어도 그건 납세 의무가 없다. 세금 안 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왜 그런지 이중부가니까. 보세요. 회사가 제일 처음에 회사를 뭐해? 설립하면서 여러분이 돈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뭐 받았어요? 주식 받았죠? 그럼 여러분이 회사 주인이잖아. 주주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이 준 돈 가지고 회사에서 부동산 사서 회사 앞으로 등기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준 돈 가지고 취득세 냈잖아. 그럼 여러분이 취득세 부담했지. 그죠? 여러분이 회사 주인이고 여러분이 취득세를 부담했어. 근데 그 중에서 50%를 뭐 했다고 그래서 초과해서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당신은 무슨 주주니까? 과점주주니까 취득세 또 내? 그러면 이중부가죠? 그래서 아니라 이거야. 설립할 때 취득해서 무슨 주주가 됐어도 과점주주 됐어도 납세 의무는 없다. 그럼 어떻게 취득? 여기 보세요. 이 얘기 잘 보세요. 회사를 여기서 뭐 할 때? 설립하면서 주식을 55% 취득했어요. 그건 무슨 주주야? 취득세 안 돼? 왜? 이거 살 때 이미 그 돈 가지고 부동산 사고 회사가 그 돈 가지고 취득세 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건 아니지. 회사 설립할 때 45% 취득했어요. 과점주주가? 아니야. 이건 인정돼. 과점주주 됐을 때만 과세 안 한다니까. 이건 과점주주가? 아니잖아요. 50% 초과 안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서 10%를 취득해서 여기서, 그럼 이거 취득할 때 여기서 합쳐서 여기서 무슨 주주가 됐어? 몇 프로? 이건 전부 다 이게 최초로 과점주주야. 전체 지분 몇 프로? 55% 취득세 내라. 이해가세요? 근데 여기서 처음에 무슨 주주가 됐으면 그건 안 낸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설립할 때 취득한 건 안 돼. 그게 아니라 처음에 취득해서 무슨 주주가 됐어도 그건 안 낸다 이거지, 이 정도가. 근데 과점주주가 아니죠? 그럼 여기서 과점주주가 되잖아. 설립하고 나서. 그럴 때는 다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취득세 요거에 대해서 냈죠? 네? 그런데 여기서 또 1%를 또 취득했다? 지분이 뭐였어요? 그러면 이거 또 내? 아니야. 증가한 것만 내. 지분이 뭐할 때? 증가할 때는 증가된 부분. 그래서 과점주주 지분이 뭐하면? 증가되면 증가된 지분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이해가세요? 네. 그리고 재차 과점주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자, 보세요. 재차 과점주주는 증가된 부분만 뭐한다? 과세한다. 여기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회사 설립할 때 예를 들어서 40% 취득했어요. 과점주주가 아니에요. 설립하고 나서 여기서 15%를 취득했네. 그럼 여기서 최초로 무슨 주주? 몇 프로요? 50. 5% 취득세 냈지. 여기서 취득세 냈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 10%를 팔았어. 팔았어요. 처분. 그럼 무슨 몇 프로예요? 빼니까 45%가 됐잖아. 팔았으니까. 이건 과점주주가 일반 주주야. 그냥. 됐어요? 자, 지금 여기 이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여기서 15%를 취득했다? 몇 프로요? 네? 15% 취득했어요. 그러면 더하니까 여기서 몇 프로가 됐어요? 네? 45%였는데 15% 취득하니까 60%가 됐죠? 50% 또 초과돼서 여기서 무슨 주주? 과점주주 됐네. 이제 취득세 내야죠? 요때 보세요. 요때. 처음에 무슨 주주? 몇 프로로? 근데 요거는 일반 주주죠? 그랬다가 재차 또다시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종전보다 뭐한 거? 증가된 거. 몇 프로? 예? 5%만 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종전에 무슨 주주가? 과점주주가. 지분이 뭐였어요? 증가된 부분이 있으면 종전 과점 지분보다, 종전의 과점주주 지분보다 뭐한 거? 증가됐으면 증가된 부분만 뭐 내라? 취득세를 내라. 재차 과점주주는 그 얘기예요. 과점주주였다가 주식을 팔아서 일반 주주로 바뀌었다가 또다시 과점주주가 됐다? 그럴 때는 종전보다 뭐한 거? 증가된 거. 그럼 이거하고는 틀리죠? 쭉 무슨 주주야 이거는? 과점주주인데 계속 지분이 뭐하면? 증가하면 증가할 때마다 내죠? 근데 이거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됐다가 만약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자 55%인데 여기서 몇 프로야 이거? 9%만 샀어요. 9% 취득해서 9%. 45%인데 몇 프로 샀어요? 9%. 그러면 몇 프로야? 54%니까 50% 초과됐으니까 무슨 주주야? 과점주주 됐잖아요. 근데 원래보다 증가된 거 없잖아. 취득세 안 낸다. 그 얘기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과점주주 됐다가 다시 일반 주주로 바뀌었다가 또 다시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원래 과점주주보다 증가된 것만 취득세 내라. 이해가세요? 예, 이제 나중에 이런 지분은 지금은 정리가 안 되지만 문제를 자꾸 다루고 반복해서 하다 보면 정리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취득세 나